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에 오신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어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면역력 관리법, 특히 우리 식탁 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면역 강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하루만 자고 나면 괜찮아지던 감기가 나이 들수록 일주일, 2주일씩 가는 경우, 아니면 한번 앓고 나면 체력이 돌아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면역력의 변화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한 지 20년이 넘은 면역학 전문가입니다.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면역력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습관이 면역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3세 김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특정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액 검사에서 면역세포 수치가 20%나 상승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그해 겨울을 감기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면역의 사령부라 할 수 있는 흉터는 20이 넘으면서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하여 50살이 되면 면역 세포 생산량이 젊었을 때의 약 70%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감염에 취약해지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며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이 넘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양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합영양제보다 일상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면역력 강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단일 성분으로 완전히 강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방어 체계는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선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균형 잡힌 영양소의 공급원은 값비싼 수입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 나이 들어가는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보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5가지 면역 강화 식품은 모두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군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우리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면역 체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82살의 박수영 할머니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후 호흡기 감염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면서 면역 체계가 강화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식품군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이런 색깔별 식품들은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활성산소는 증가하는데 이는 면역 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연구팀이 6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30%나 낮았습니다. 또한 혈액 내 염증 지표도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는 면역 체계가 더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식품군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버섯은 이 세포들을 다시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버섯을 섭취한 노년층은 12주 후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약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번째 식품군은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씨 등은 비타민 E, 아연, 셀레늄과 같은 면역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 세포의 생산과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년층은 아연 결핍이 흔합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은 견과류를 통째로 드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요구르트나 죽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71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갈아 요구르트에 섞어 드신 후 6달 만에 면역 관련 혈액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군은 마늘, 생강, 양파와 같은 향신 채소들입니다. 이 식품들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생강은 염증을 줄이며 양파는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마늘 2쪽을 섭취한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약 6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늘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강력한 면역 강화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는 5가지 핵심 식품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식품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각 식품군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효식품부터 시작해 볼까요? 발효식품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가득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우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발효식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약 47% 증가했으며 이는 면역 기능 강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발효식품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에 계절,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김치나 된장국을 반찬으로 추가하세요. 특히 항생제를 복용한 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므로 발효식품을 더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발효식품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나 김치는 시중 제품보다 유익균이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환경과 적절한 온도 유지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길고 온도가 낮을수록 유산균의 밀도가 높아져 장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요구르트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코코넛 밀크나 두유를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저염 김치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군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깊고 진한 색을 가진 채소와 과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가득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 이들은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방패입니다.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점점 더 많이 쌓이는 불청객으로 세포를 산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키며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컬러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식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고 보라색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주황색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외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에 무지개를 담아보세요. 이는 빨간색 토마토나 딸기, 주황색 당근이나 단호박, 노란색 파프리카나 옥수수,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나 블루베리 등 자연이 준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채로운 식단은 면역 강화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암 예방 등 우리 몸 전반의 시스템을 균형 있게 지원합니다.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제가 권한 5색깔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한 지 6달 만에 오랜 알레르기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조리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이 소화에 더 유리하고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 주스는 피하시고 생과일이나 채소 위주의 주스를 선택하세요.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녹색 잎채소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식품군인 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시스템 중 하나인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조기에 감지하고 제거하는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요원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이 자연살해 세포를 깨워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줌으로써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더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력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면역의 첫 방어선에 작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저하된 면역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버섯의 꾸준한 섭취입니다. 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균형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노년층의 면역 기능 저하와 비타민 D 결핍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버섯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무려 35% 증가했고 호흡기 감염 발생률은 2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섯을 일상 식단에 쉽게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미리 물에 불려서 국물 요리나 찌개에 활용하면 깊은 감칠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잘게 다져서 볶음밥이나 스크램블 에그에 섞거나 건조된 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건조 상태의 버섯을 물에 다시 불리면 비타민 D의 활성도가 높아져 면역 증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버섯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고온에서 급하게 조리하기보다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버섯차를 만들 때는 끓는 물에 말린 버섯을 넣고 10분 이상 은은하게 우려내는 방식이 유효 성분을 잘 추출해주는 비결입니다. 단,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면역 억제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발효식품, 컬러풀 채소와 과일, 그리고 버섯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식품군인 견과류와 씨앗, 그리고 향신 채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모든 식품을 일상 식단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면역 강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군은 바로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씨 등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 지방산, 셀레늄 등 면역에 직결되는 영양소들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염증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 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노년층은 아연 결핍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부족할 경우 면역 세포 자체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 면역 세포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g의 혼합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6달 후 백혈구 기능이 개선되고 염증 관련 지표가 뚜렷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주 5일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생명을 지켜준 셈입니다. 77세 최할머니는 치아가 약해 견과류를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씹기 어려우시면 잘게 부수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섞어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드렸고 6달이 지난 후에는 자주 앓던 감기가 현저히 줄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작은 알맹이 안에는 몸을 보호하는 영양의 핵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종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을 균형 있게 섞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와 아몬드, 해바라기 씨와 호박씨를 각각 한 큰 술씩 조합하면 이상적인 영양 밸런스를 갖춘 한 끼 간식이 완성됩니다. 씹기 어렵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견과류를 갈아서 버터 형태로 만들거나 스무디, 요구르트, 죽, 수프 등에 섞어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하룻밤 물에 담가두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열, 습도에 민감하여 쉽게 산패되므로 구매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하루 20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무염 견과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개별 반응이 없는 종류만 신중하게 골라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식품군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깊고 강렬한 풍미를 더해주는 마늘, 생강, 양파와 같은 향신 채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를 지닌 천연 면역 강화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마늘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감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널리 활용되어 왔고 현대 과학은 이 전통적인 지혜가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알리신은 몸속 나쁜 균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내 유익균은 보존하는 특징이 있어 항생제처럼 내성을 걱정할 필요 없이 면역력 증진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마늘 2쪽을 섭취한 고령층 그룹은 12주 후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높아졌고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63%나 감소했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은 염증 수치를 평균 28%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호흡기 감염 시 점액 배출을 돕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효능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히스타민 생성을 줄여 계절성 비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75세 정할아버지는 수년간 만성 부비동염으로 고생하셨지만 매일 마늘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15년간 지속되던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또 82세 황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만성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면역력 전반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향신 채소는 약효가 뛰어나지만 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을 달리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효능이 가장 강하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살짝 로스팅하거나 뜨거운 물에 잠깐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뒤 요리에 활용하면 알리신 함량이 극대화됩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 따뜻한 차로 우려 마시거나 갈아서 음식에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생강에 꿀을 더해 따뜻하게 우려내는 꿀생강차는 감미로운 맛과 더불어 면역력 상승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샐러드에 생으로 넣거나 국이나 찌개에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 반 개 정도의 섭취가 적당합니다. 또한 양파의 유효 성분은 껍질에 가까운 부분에 더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너무 깊이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신 채소의 면역 강화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조리법을 다채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양파를 함께 넣고 끓인 면역 스프는 감기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따뜻하게 마시면 몸속 깊은 곳까지 면역 에너지가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면역력 강화 식품, 마이너스 발효식품, 컬러풀 채소와 과일, 버섯류, 견과류와 씨앗, 그리고 향신 채소. 이 모든 것을 일상 식단에 정착시키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지닌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장기 연구 결과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만성질환 발병률이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식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씩 먹을 때보다 함께 섭취할 때 면역력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린다는 과학적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건강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화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